좋아요, 구독. 자, 일단 오늘 그 마켓 이슈는 주식 투자하실 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세미나를 갖다 하다 보면 결국은 이 부분에 결국 이제 그 귀결되더라라는 부분인데, 주식 투자하는데 이제 선순환의 조건이에요. 여러분도 이제 주위에 그런 분 있지 않나요? 제가 그 주식 이 선순환이라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데, 제 친구 중에 이제 이런 진짜 선순환이 있는 집안이 있어요. 그 부모님이 그러니까 좀 우리가 좀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노후에 어디 살까 그래가지고 이제 막 보다가 그러다가 뭐 우리 김포로나 이사가 볼까 그래서 김포에 좀 땅이나 사두지 그랬는데, 그게 토지 보상을 받으면서 진짜 수십억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 집이 진짜 벼락부자가 됐습니다. 네. 토지 보상 자금으로 한 50억 이상 그때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친구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렇게 흔히 말하는 대학 때 그렇게 잘 나가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학은 이제 뭐 이렇게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좀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대학, 이제 2년제 그런 대학교를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이제 유학을 갔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이 친구가 그때는 사실 중국이 어떻게 보면 약간 불모지였었거든요. 2000년 초반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갑자기 중국이 확 부상을 하면서 그 친구가 이제 중국에서 이제 그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얼마 안 되는, 몇 안 되는 중국 전문가가 돼버린 거예요. 갑자기 이제 누구나 이름 되면 다 아는 그런 그 포탈 기업의 중국 이제 그쪽에 임원으로 가면서 지금은 이제 팀장으로 가더니 지금은 임원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친구들 중에 가장 그렇게 좀 출세한 친구 중에 하나가 돼 버렸는데, 이렇게 그런 부분이 또 자식들도 공부를 잘하더라고요. 이제 아들, 딸도.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선순환이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이런 선순환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 왜 나는 계속 주식에서 나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한 1년 지나 보면 왜 내 계좌는 수익률이 10%밖에 안 되지? 왜 5%밖에 안 되지? 근데 주위에 어떤 사람 보면은 그렇게 막 진짜 뛰어나게 잘하지 않는 것 같은데 계속 수익을 낸단 말이죠. 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계속 시장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시장이 하락할 것 같다, 시장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부분을 갖다 말씀드리는데 계속 맞았죠, 지금까지. 그러면 이런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제가 언제쯤 시장이 좀 뭐 추석 정도가 되면은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옵션 만기, 이제 어제였었죠. 옵션 만기쯤 되면은 주식을 사볼 만할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때, 그러면 나는 도대체 어떤 액션을 갖다가 하고 내 계좌를 어떻게 될 것이냐.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선순환의 조건인데, 특히 지금 같은 약세장에서는 정말 이게 너무 중요하고, 또 앞으로 또 트럼프가 또 이제 어쨌건 트럼프 이익이 됐을 때 우리가 상당 부분 좀 이 부분을 갖다 잘 염두에 두고 투자를 갖다가 하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일단 여러분들의 계좌에서 종목 수가 일단 5개를 넘어간다 그러면은 일단 계좌가 약간 좀 아주 고수익을 내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 계좌에 어느 순간 막 종목이 늘어나더라, 그런 종목 수가 늘어나더라,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내가 필요 이상으로 시장을 좋게 보거나 아니면은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올라와 있다거나 좀 그런 거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즉 시장이 만약에 이런 경우에 있다 그러면은 안 좋은 주식도 어느 정도 눌림목이 나오거나 상승 초입이 발생을 합니다. 안 좋은 주식도. 그러면 이런 시기가 조심해야 될 때죠, 사실 보면은. 그러니까 요렇게 뒤늦게 발동 걸리는 주식이 시장이 고꾸라지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예, 여지없이 내려가죠, 그렇죠? 그러면 본의 아니게 종목 수가 확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손해 보는 종목들이 계좌를 채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이 이제 반복이 되다 보면 내 계좌에는 계속 손실 보는 종목들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계좌를 갖다가 통제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또 더군다나 그 중에 내가 이제 모르는 종목들이 들어있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정말 답답한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일단 만약에 지수가 이렇게 반등할 때 어떤 종목에서 수익을 내잖아요. 그러면 그 수익 난 종목으로 또 이제 또 살 거 없나 그러지 마시고, 일단 그 부분은 좀 현금을 갖다가 이익금을 좀 들고 좀 며칠은 지켜보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매도를 갖다 하고 나서 이익을 실현했다 그러면은 바로 매수하는 것보다 일단 계좌에 현금을 갖다가 조금 쌓아 나가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순간에는 현금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이런 시기가 현금이 늘어나서 그 이익 실현을 갖다가 하면서 현금이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시기에 현금이 늘어났을 때, 아, 왜 내 계좌에 현금이 있지? 나는 투자해야 되는데 조급하지 말란 거죠. 그러면서 이런 식의 현금을 늘어놓고 있으면 얼마 안 가서 시장이 꺾이기 시작하면, 그러면 아, 내가 이번에 정말 계좌 관리를 잘했구나. 지금 현금 있는 게 너무 마음이 편하다. 이제 그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지금처럼 지수가 이제 많이 빠져 있을 때, 그럼 이제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좀 이런 때는 공격적으로 되실 거예요. 그래, 방향타 이 사람이 그 옵션 만기 전후에서 이번에 한 14일 전후에서는 주식을 사볼 만하다고 그랬어.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종목을 갖다 얘기를 하나 보시면서 이제 이럴 때 주식 비중이 늘어나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러니까 주식 비중이 이럴 때에는 줄고 이럴 때 느는 게 당연해요. 그러면은 종목 수가 이럴 때는 사실 한두 종목, 그리고 이럴 때는 네다섯 종목 이렇게 늘어나는 게 그런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분기별로 목표 수익률을 갖다가, 그러니까 목표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적어도 분기에 내 계좌 수익률을 갖다가 한 10%씩은 내가 만들어야겠어. 그러면 일단 무엇보다 그게 먼저가 되는 거예요. 종목별로 해서 내가 이 종목에서 몇 프로로 갖다가 벌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계좌에 목표 수익률을 갖다가 10%로 갖다가 설정을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을 갖다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이런 시장의 흐름을 갖다가 잘 타는 거죠. 우리가 파도를 잘 타듯이 이런 흐름을 갖다가 잘 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생각을 하라는 거는 뭐냐 하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을 갖다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때는 좀 주식을 갖다가 좀 약간 줄이시는 게 좋고, 이럴 때에는 뭐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뭐 FOMC나 이런 일정들이 있으니까 다음 달 이 정도가 좀 주식을 좀 비중을 확대할 때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갖다가 제 방송을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물결을 갖다가 타시면은,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시장은 계속 제자리에 있어도, 지금 아시다시피 시장이 제가 여러분들 방송 처음에 이제 할 때가 2,850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어느새 시장이 지금 2,400을 깨고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그런 과정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을 갖다가 이제 말씀드리는 종목들도 그렇고 보시면은 되게 성과가 좋잖아요, 그렇죠? 이제 결국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시장은 계속 제자리에 있거나 시장이 하락을 하더라도 여러분의 계좌는 계속 우상향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선순환을 여러분들이 일단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한번 이번에는 정말 한번 참아보자, 한번 주식을 사지 말고. 누가 이렇게 방송에서 유튜브에서 누구라고 뭐 누가 막 말을 하더라도 내가 일단 그 사람 말을 듣지 말고 지금은 조금 참아보자,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보자. 그런 게 되게 중요하죠. 자, 주식 투자에서 되게 어려운 게 있는데 이 부분을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것,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이제 주식을 갖다가 배운 사람이 있어요. 제가 주식을 배운 사람인데 그분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자산운용사의 대표이신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주식을 이제 제가 증권회사 직원이었으니까 주식을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 달 동안만 주식을 보기만 하고 계좌에 현금만 들고 있고 주식을 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해보겠다고 그랬는데 그 기간이 정말 마치 도박을 갖다 끊는 것처럼, 만약에 무슨 그런 약물을 갖다 끊는 것처럼 진짜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 한 달 동안 주식을 갖다가 하지 않고 계속 모니터만 보면서 주식을 안 사는 거죠. 그럼 내가 보기엔 다 좋아 보이는데 한 달 지나서 보니까 아, 내가 왜 주식에서 수익이 안 나는구나라는 부분을 갖다가 좀 느끼겠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지금 주식 중독에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내 계좌에 현금이 있는데 주식 사야 되는데, 근데 그 주식이 나중에 성과가 좋나요?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일정 기간 동안은 내 계좌에 현금이 충분히 있더라도 주식을 좀 투자하지 않고 한번 좀 관찰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알게 모르게 주식 중독에 있지는 않나?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조절할 수 있어야지 여러분들의 계좌가 선순환이 될 거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혹을 이기는 것,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원래 여기에 이제 그림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소라게 아시죠? 소라게. 소라게가 어떻습니까? 소라게가 보시면은 뭐 해안가에 소라게가 항상 껍질에 있잖아요, 그렇죠? 껍질에 있다가 소라게가 무슨 뭐 먹이를 갖다가 이제 찾아 나설 때, 그럴 때만 이제 그 껍질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정말 내가 주식을 갖다가 좋은 주식이 있을 때, 내 투자 원칙에 맞는 주식이 있을 때만 투자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있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가 아니잖아요. 기관 투자자는 항상 그 포트폴리오 안에 항상 주식이 80%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가 그들보다 주식을 잘할 수 있는 거는 더 유리한 건 뭡니까? 나 시장이 좀 지금 불확실한 것 같아. 방향타가 지금은 주식 줄이랬어. 현금 가지고 있으랬어. 그럼 여러분들은 계좌에서 주식을 싹 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소라게 껍질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기관 투자자는 어때요? 그럴 때 계속 주식을 들고 있어야 돼요. 기관 투자는. 외국인 투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개인 투자자가 유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 좀 시장이 안 좋을 것 같아. 그럼 뭐 워렌 버핏처럼 계속 주식을 줄이고 한 뭐 80% 현금 갖고 있지 뭐.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원칙에 딱 맞는 내가 좋아하는 시장 그럴 때만 투자를 갖다가 하는 게 어렵지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계좌가 선순환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환호할 때 떠나는 것.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또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이제 나중에 그 비법 자료를 갖다 기법 자료 여러분들이 보시면 차트 기법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격도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설정을 해두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 보시면 환호할 때 여러분들이 막 좋아할 때가 이격도에서는 과열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결국 주식에서 여러분들이 막 좋아할 때가 결국은 이익을 실현하고 최소한 일정 부분이라도 그런 습관을 갖다가 들이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계좌 관리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제 미국 주식, 한국 주식 제가 앞으로 이제 좋은 미국 주식도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주식이 팔란티어 완전히 진짜 대박 났죠, 그렇죠? 그리고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주식이 있었는데 그렇죠? 예, 아무튼 뭐 그런 주식도 그렇고 근데 좋은 주식을 말씀을 드릴 텐데 자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S&P가 이제 8월 5일에 이제 시장이 폭락했을 때 그때 이후로 S&P가 이제 18%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K 주식은 0%입니다. 그렇죠? 그때 바닥과 지금 이제 이중 바닥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지수가 이렇게 S&P가 거의 20% 가까이 오를 때 애플은 10%,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8%, 그러니까 지수의 한 반 정도 오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엔비디아는 50%, 테슬라가 75% 올랐습니다. 일라릴리는 제자리고, 그리고 머크는 마이너스 11%, 그리고 파이자하고 SMC 어떤 주식인 줄 아시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당시에 $60에서 지금 이제 $17, 그래서 폭락을 했죠. 이게 이제 그 인공지능 서버로 이제 뭐 엔비디아의 약간 한 두서 번째 되는 동생 그렇게 이제 평가받아서 급등했던 주식인데 폭락했습니다. 뭐 시가총액이 한 10조 이상 갔다가 지금은 이제 1조대로 훅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주식도 상당히 일단 위험하고 이제 그런 반면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월마트나 이런 주식은 되게 또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방산, 금융 이런 쪽은 되게 좋죠, 그렇죠? 바이오텍 이런 쪽. 그러니까 알테오젠도 8월 5일 대비해서 50% 이상 올랐잖아요. 그리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방산 같은 경우에도 50%에서 60% 올랐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결국은 테슬라나 지금 엔비디아의 역할을 우리나라에서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차이점은 뭐냐 보시면 미국 주식은 보시면은 약간 이런 모양이죠. 미국 주식은 이런 모양이에요, 그렇죠? 네. 중간이 많아요. 중간이 미국 주식은 아주 좋은 주식은 몇 개 안 되더라도 중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주식을 투자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 주식은 어떠냐면 전형적인 콜라병이죠. 좋은 거 몇 개 빼고 중간이 없어요. 그리고 바닥만 있어요. 이런 모양이어서 중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은 대부분 다 지금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이 되게 어렵습니다.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어쨌든지 제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그런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앞으로 주도주가 새로 부상하는 주도주는 뭔지 그런 부분을 갖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테니 방송을 잘 봐주시고 그리고 기법자로 잘 공부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